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해 악랄한 북한 독재 정권에 위협이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현직 미국 부통령의 방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후 약 4년 6개월 만입니다.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접견에서는 미한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와 경제 안보, 영내와 국제 현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자유, 안전, 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이어서 오늘 해리스 부통령님의 방안은 이를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And thank you for the work that you continue to do to build on the relationship and the enduring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7 decades,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linchpin of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and throughout the globe. I am here to reinforce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and strengthen our work together.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방한 후 4개월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미한 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 미한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방안이 동맹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양국이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접견 뒤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에 맞서 동맹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 같으며 북한의 위협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Over the past 7 decades, it has been clear in the South, we see a thriving democracy, innovation, economic prosperity and strength, a powerhouse, dare I say, on many of these issues, and a force for good in the world. In the North, we see a brutal dictatorship, rampa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 unlawful weapons program that threatens peace and stability. 해리스 부통령은 DMZ 방문을 끝으로 나흘간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지난 25일과 28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29일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시각으로 29일 오후 8시 48분부터 57분까지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350km, 고도는 5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김승겸 한국합참의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지대지 SR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28일에는 SRBM 두 발을 발사하는 등 닷새 간격으로 세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모두 19차례의 탄도미사일과 2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한 것은 미한연합훈련과 미국 부통령 방문을 겨냥한 시위 차원으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진화하는 미사일 성능을 점검하고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 정책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대내외 메시지와 함께 군사적 목적 등 여러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사일 역량 증진과 북한 내 결속 강화 등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ir fundamental goal is to make sure all this technology works and to advance their capabilities. But if they can tie it to political messaging, I think they get a twofer out of it. I think they see it that way, and it also helps them internally. It shows that here we're standing up to the United States by doing this.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들어 미사일 도발 이후 관련 성명을 내지 않고 있어 정확한 의도 파악은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계속 유엔 결의를 위반하며 미사일을 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ever the reason, it's yet another violation of UN resolutions and just another indication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continue to defy UN resolutions requiring them to abandon their nuclear and missile program.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앨런 김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에 북한의 최근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미한연합훈련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을 겨냥해 일종의 시위를 벌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North Korea usually has done this sort of missile test when there is a US-RK joint naval exercise. So I would say that this is a protest against the joint naval exercise involving the U.S. nuclear aircraft carrier. And also, Vice President is going to visit South Korea very soon. So I would say that this is also aimed at her visit. 미국의 국방 전문가인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2차례 무기 역량 과시는 정치적인 메시지에 더해 다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을 비롯해 최근 미한동맹 강화 움직임이라는 맥락에서 북한 정권이 앞으로 몇 주 내에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준비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고위 관리가 러시아에 군사 물자를 공급하는 북한과 이란의 개인과 업체를 추적하는 것은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모든 해외 네트워크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러시아와 그 조력자에 대한 제재 압박을 주제로 28일 개최한 청문회에 재무부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테러 자금 조달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가 출석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해외 네트워크를 샅샅이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looking for every opportunity to go after nodes in a network of procurement that Russian designated individuals are using to seek materiel and technology to field its battlefield equipment.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은 우선순위라면서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priority for us, looking for Iranian and North Korean supplying of Russian material. I can commit to this committee to powerfully imposing and enforcing sanctions on any evasionary network, Iranian or otherwise, that supplies Russia with military equipment to fund this brutal war.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싸울 장비를 조달하기 위해 재래식 장비로 눈을 돌리고 북한, 이란과 같은 세계적인 왕따 국가에 접근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앞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 구매를 시도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 당국의 평가에 대해선 지난 20일 상원은행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란이나 북한 업체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의 단체나 기관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분명히 제재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의 접근법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업체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해군 전력이 한반도 동쪽 공해상에서 5년여 만에 연합 잠수함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미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 7함대 사령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30일부터 미한일 3국 해군이 한국과 일본 근해에서 잠수함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며 이번 연습은 세 나라 간 공동의 가치를 반영하며 영내 안정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국 간 작전 또는 정보 공유와 추가 협력을 통해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공유되고 변함없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유도 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을 비롯해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과 한국 해군의 구축함 문무대왕함 등 각국의 핵심 해군 대잠수함 전력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국경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대규모 접종을 시작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보고와 관련해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가 북한으로부터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협의체를 주도하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의 대변인은 29일 VOA에 비공식적인 논의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북한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코로나 백신 도입을 위해 지원을 요청한다면 지금까지 146개 나라에 지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꺼이 북한에 백신을 배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이 현재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실시했으며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